아시다시피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거대 기술 제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때 반도체 업계의 최강자였던 인텔이 애플의 아이폰 칩 생산 제한을 거절했던 그날, 그것은 단순한 기회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은 인텔의 영광을 서서히 잠식하고 결국 업계 판도를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몰락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하나의 선택이 어떻게 인텔의 운명을 뒤바꾸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선두 기업이 과연 무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텔의 이야기는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한때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1등 기업의 몰락은 정말이지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전략적 오판과 변화에 대한 안일함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빠릅니다. 인텔과 같은 거인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는 과연 이러한 교훈을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볼 충분한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역시 모르는 사이에 같은 절벽 끝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인텔의 위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기술 산업, 특히 현재 시장을 선도하는 거대 기업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인텔의 최대 경쟁사 중 하나인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고등이 서서히 켜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삼성은 인텔이 저질렀던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 초격차의 위상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 평행 이론적 비교는 삼성전자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때 인텔은 외계인을 고문해서 칩을 만든다는 전설이 돌 정도로 반도체 업계에서 그야말로 제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은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화려했던 영광이 퇴색하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구조조정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거인의 몰락, 과연 무엇이 이 강력한 제국을 이토록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그 몰락의 배경에는 어떤 치명적인 오판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인텔의 몰락 과정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를 위한 뼈아픈 교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인텔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반드시 새겨야 할 세 가지 핵심 교훈을 면밀히 분석할 것입니다. 나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세계에서 초격차의 위치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이 교훈들은 삼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인텔의 몰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빛나던 황금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 인텔은 단순히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혁신과 기술 우위의 상징이었죠. 당시 회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들은 바로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컴퓨터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려 노력했고, 모든 의사결정은 어떻게 더 좋고 빠른 칩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중심의 문화가 바로 인텔의 초격차를 만들어냈고 수십 년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국에도 균열은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2000년대가 지나면서 인텔 내부에서는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재무 및 비즈니스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핵심 리더십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우선의 문화는 서서히 침식되었고 그 자리를 단기 재무 성과 우선이라는 사고방식이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영웅 대접을 받던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었고, 잠재적으로 혁신적이지만 고위험 장기 프로젝트들은 재정적 압박 때문에 잘려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텔 몰락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변화는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인텔은 혁신적인 기술에 도전하기보다는 비용 최적화와 분기별 수익 유지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R&D 투자 부족은 혁신 부재로 이어졌고 결국 경쟁 우위를 점차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시야는 인텔이 수많은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게 했습니다. 경쟁사들이 모바일과 AI 같은 신흥 분야에 조용히 투자하는 동안 인텔은 전통적인 PC 시장 지배력에만 안주했습니다. 그들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고 다음 기술 물결이 단순히 기존 CPU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부 엔지니어들의 경고 목소리도 점차 무시당했습니다. 새로운 칩 아키텍처나 더 진보된 제조 기술에 대한 제안들은 너무 위험하거나 즉각적인 수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주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분열은 전략적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시켰고 인텔을 혁신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후일 전설이 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인텔의 아이폰용 칩 생산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인텔은 PC와 서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들은 작은 휴대폰을 보며 잠재력을 느끼지 못했고 자신들의 규모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텔은 PC 시장에서의 성공에 너무 안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x86 아키텍처가 우월하며 ARM과 같은 모바일 아키텍처에게 결코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했던 이 오만함이 애플의 제안을 거절하게 만들었고 이는 기술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인텔에게 거절당했지만 애플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ARM 아키텍처 기반의 자체 칩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감한 결정은 애플의 미래를 재정의했습니다. 애플 A 시리즈 칩의 등장은 아이폰의 탁월한 성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애플에게 자체 제품 생태계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하며 인텔이 예상치 못한 강력한 경쟁 우위를 안겨주었습니다. 애플의 결정은 단순한 개별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바일 산업 전반에 걸쳐 ARM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발했습니다.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애플의 뒤를 이어 빠르게 ARM 기반 칩을 채택했고 인텔이 완전히 놓쳐버린 거대한 모바일 칩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기술 혁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인텔이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뒤늦게 모바일 시장에 진입하려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의 아톰 프로세서는 ARM 칩과 성능 및 전력 효율성 면에서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선도할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고 이제는 뒤쫓아가는 신세가 되어 급변하는 모바일 산업의 속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모바일 시장을 놓치는 동시에 인텔은 또 다른 기술적 도전, 즉 새로운 칩 제조 공정, 특히 10나노미터 공정 전환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수년 동안 인텔은 최첨단 칩 생산 능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우위가 서서히 침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텔의 10나노미터 공정은 수년간 계속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그 사이 TSMC와 삼성 파운드리와 같은 경쟁사들은 빠르게 앞서 나가 7나노미터, 그리고 5나노미터 공정을 선보이며 우수한 성능과 트랜지스터 밀도를 자랑했습니다. 한때 선두주자였던 인텔은 이제 핵심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인텔의 유명한 틱톡 전략, 즉 매년 새로운 아키텍처와 새로운 공정을 번갈아 출시하는 방식은 한때 그들의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0나노 공정이 정체되면서 이 전략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텔은 지속적인 혁신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고객과 투자자들은 그들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인텔의 몰락은 오랜 숙적 AMD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AMD는 젠 아키텍처와 라이젠 칩으로 진정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라이젠 칩은 경쟁력 있는 성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PC와 서버 시장 모두에서 인텔로부터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되찾아왔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텔은 심각한 보안 문제에도 직면했습니다. 스펙터와 멜트다운 같은 취약점들은 그들의 칩 아키텍처의 핵심적인 약점을 드러냈고 인텔은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 패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명성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안을 중요시하는 기업 고객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위기가 겹치는 상황에서 인텔은 리더십 불안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CEO들이 끊임없이 교체되었고 각자 다른 전략을 내세우면서 일관성과 장기적인 비전이 결여되었습니다. 최고 경영진의 우유부단함은 회사가 증대되는 도전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인텔은 개인용 컴퓨터에는 강력하지만 모바일 기기에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전통적인 x86 아키텍처에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아키텍처로 다각화하거나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할 만큼 유연하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같은 경쟁사들이 TSMC와 같은 외부 칩 제조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칩을 생산하는 동안 인텔은 자체적인 폐쇄형 생산 체제를 고집했습니다. 한때는 장점이었던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제 업계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외부 전문 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놓치면서 오히려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인텔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고 투자자들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큰 변화를 요구했지만 인텔은 느리게 반응했고, 이는 벗어나기 어려운 하향 나선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절대적인 지배적 위치에서 인텔의 시장 점유율은 여러 분야에서 심각하게 잠식되기 시작했습니다. PC 부문에서는 AMD가 파이를 되찾아갔고, 모바일에서는 ARM이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인텔은 독점적인 지위를 잃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속에서 수많은 플레이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머신러닝으로 전환될 때 인텔은 다시 한번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느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CPU에만 너무 집중했고, 그동안 엔비디아에는 GPU와 AI 소프트웨어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이 새로운 시대에서 거의 넘볼 수 없는 우위를 점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인지한 인텔은 2021년 전설적인 인텔 출신 엔지니어 팻 겔싱어를 CEO로 다시 영입했습니다. 겔싱어는 잠자는 거인을 되살리기 위해 서드파티 칩 생산 재개와 핵심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야심찬 IDM-E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겔싱어의 IDM-E 전략은 인텔의 선도적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규모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체 칩을 설계하고 생산할 뿐만 아니라 자사 공장을 다른 회사들을 위해 개방하여 TSMC 및 삼성 파운드리와 직접 경쟁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전략적 변화였지만 과연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IDM-E의 실행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인텔은 새로운 공장을 위한 막대한 투자 비용,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경쟁자들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뿌리내린 기업 문화를 바꾸는 데 직면했습니다. 이 바위는 너무 무거웠고 언덕을 밀어 올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텔의 회복 여정은 인내와 꾸준한 투자를 요구하는 길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그들의 몰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미 명확합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국의 거대 기업은 한때 인텔이 가졌던 것과 유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여러 중요한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죠. 하지만 과연 삼성도 인텔을 몰락으로 이끌었던 것과 같은 유혹과 도전에 직면하여 같은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삼성은 여전히 놀라운 생산 능력과 혁신을 가진 기술 강국입니다. 그들은 메모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파운드리 분야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여전히 거대한 플레이어입니다. 이러한 다각화된 사업 구조와 통합된 생산 능력은 삼성에게 엄청난 이점입니다. 인텔로부터 삼성이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오만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인텔은 자신들의 독점적인 지위에 지나치게 자신했고 경쟁자들을 과소평가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무시했습니다. 삼성은 현재 선두에 있지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 파운드리는 TSMC의 주요 경쟁사입니다. 그러나 삼성은 특히 3나노미터와 같은 새로운 제조 공정에서 인텔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TSMC가 기술 및 생산 능력 면에서 지속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은 삼성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만함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지배하는 메모리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으로 유명합니다. 가격은 순식간에 급등했다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상승 사이클에서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은 인텔처럼 혁신에 필요한 투자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변화를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인텔은 PC와 x86 아키텍처에 너무 집착하여 모바일 혁명을 놓쳤습니다. 삼성은 처음에는 작거나 관련 없어 보일지라도 항상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삼성은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이나 폴더블폰 분야의 선구자적 역할처럼 변화를 수용하여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장기적인 비전과 큰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감한 행보들이 삼성이 수년간 선두 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세계는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삼성은 AI 맞춤형 칩, 소프트웨어 개발, 메타버스 또는 로봇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 분야에 강력하게 투자하는 등 더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이는 내부 장벽을 허물고 전례 없는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삼성이 계속해서 혁신하고 차별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윤이 매우 적은 저가 상품 공급업체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위험이 있습니다. 초격차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대량 생산하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독특한 제품을 출시해야 합니다. 변화의 중요한 측면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애플은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하드웨어의 강점을 가진 삼성은 단순히 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원활하고 독특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부문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술 역량과 엔지니어 팀을 육성하라는 것입니다. 인텔은 한때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였지만 재무 중심 문화가 지배하면서 엔지니어들은 소외되었습니다. 삼성은 엔지니어들의 목소리가 항상 경청되고 핵심 기술이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황금기로 돌아가 보면 인텔은 그 무엇보다 엔지니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높은 임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결정에서 큰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혁신적인 칩을 만들어 인텔을 정상에 올려놓은 주역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면 그들은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뇌 유출입니다. 인텔은 수많은 뛰어난 인재들을 경쟁사나 스타트업에 빼앗겼습니다. 삼성은 엔지니어들이 권한을 부여받고 도전을 받고 합당하게 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삼성은 기본 연구 개발, 특히 재료 과학, 첨단 칩 아키텍처,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같은 분야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초격차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단순히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두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인텔처럼 삼성도 단기적인 이익에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격차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항상 장기적인 비전을 고수하고 위험은 높지만 혁신적인 잠재력이 큰 프로젝트에 기꺼이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변동성이 큰 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극자외선 EUV 리소그래피 기술은 첨단 칩 생산의 핵심입니다. 삼성은 EUV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이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이곳이야말로 TSMC와 경쟁하기 위해 진정한 초격차를 보여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인재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유능한 칩 엔지니어는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삼성은 혁신적인 근무 환경, 합당한 보상, 그리고 성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고의 인재들을 끊임없이 유치하고 유지하며 발전시켜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인텔은 과거에 지나치게 폐쇄적이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삼성은 공급망 파트너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및 연구 커뮤니티와도 개방형 협력 모델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삼성의 거대한 규모는 관료주의와 의사결정 속도에 대한 도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첩성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은 내부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관리 계층을 줄이며 작업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산업에서 속도는 핵심 요소입니다. 삼성은 반도체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점이자 동시에 도전 과제입니다. 각 사업 부문이 혁신을 위해 충분한 관심과 자원을 배분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부문이 너무 강해서 다른 잠재력 있는 부문을 압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삼성도 과거에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갤럭시 노트 7 사태는 품질 관리와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가르쳐준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인텔의 경험과 더불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 항상 기억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미래는 항상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품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뉴로모픽 칩, 신소재와 같은 분야는 산업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이러한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와 탐색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삼성은 강력한 자체 지적재산 개발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구축하며 자사 제품을 위한 맞춤형 칩 개발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위치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성공의 핵심은 사람과 문화입니다. 삼성은 호기심, 실험, 현명한 위험, 감수,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문화를 육성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혁신할 수 있는 권한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자만에 대한 최상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삼성이 추구하는 초격차의 길은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경계심,
유연한 적응력,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과거에 잠들어 버린 거인들의 전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삼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그들의 모든 결정은 회사뿐만 아니라 기술 산업 전체를 형성할 것입니다. 과연 삼성은 혁신과 적응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까요? 아니면 이전 거인들의 비극을 되풀이할까요? 당신이 사업 리더이든 엔지니어이든 투자자이든 인텔의 이야기와 삼성에 대한 교훈은 모두 매우 귀중합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고 현상 유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너무 늦기 전에 항상 변화할 준비를 하십시오.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내일의 역사를 씁니다. 과연 삼성은 계속해서 빛나는 영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다른 교훈이 될까요? 항상 경계하십시오. 가혹한 기술의 바다, 끊임없이 혁신의 파도가 밀려오는 이곳에서 오직 끊임없이 혁신하고 배우고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미래에 대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자신만의 역사를 어떻게 써나갈지 함께 지켜봅시다. 이 분석이 여러분의 발전 여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